언론사 입사 준비생을 위한 답 없는 가이드북 원사의 법칙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언사의 법칙 팀입니다.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네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레자 씨 소개 시작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레자고요. 언론사 준비생계 레이디 제인이 되고 싶었지만 레이디 자일이 되었다 해서 줄여서 김레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 예능 PD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 아래 점이 매력적인 그 여자 김도트입니다. 참 오랜만에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시사교양 PD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천석이고요. 드라마 PD하고 기자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왜 천석이죠? 그냥 석이 하라 그래가지고 천석으로 바꾸고 싶대요. 네. 바꾸는 게 나은 것 같아 나는. 되게 부유할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맞아. 천석군 만석. 돈 많이 벌고 맞아. 싶어 나도. 이름 부유함을 따라가니까? 꿈꾸는 PD 지망생들입니다. 원래 이름 가수도 따라가니까. 노래 따라간다며. 나도 이름 좋은 거라도 하지 뭐. 나도 뭔가 좋은 이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우리도? 맞아. 저는 유긍정입니다. 저 매사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오늘은 그래서- 이름값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머리를 자르셔서 지금 기량을 기가 발휘를 막은 못 하고 머리. 계세요. 샤이니 지금. 머리 했으니까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소프트 투블럭. 그러면 샤이니 머리 하신 유근정 씨는 어떤 직종 지망하시죠? 저는 PD요. 저는 아무 PD나 하시면 되나요? 저는 약간 예능 PD가 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 일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음. 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내가 진짜 행복하지. 내가 그쵸? 만든 어떤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저렇게 사람들 집중하게 하고 그들에게 저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그런 경험이 좀 전 되게 특별하게 다가와서 뭔가 저렇게 영상을 좀 다루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터디 구성,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맞습니다. 스터디 라인 이렇게 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스터디 배치. 네, 그죠. 스터디 커리큘럼에 대해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네. 해보고 음흠. 그 다음에 이전에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좋은 글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 오늘은 칼럼 하나랑 스토리를 재구성한 사건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저희 오늘 스터디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지금 다들 스터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유흥정 씨? 저는 뭐 이제 한 1년 넘었죠. 1년 반 안 되죠.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작년 제가 4월에 그 안수찬 기자님 장문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인 장문 스터디랑 뭐 모니터링 스터디, 뭐 신문 스터디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것까지 치면 1년 반 정도 됐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0월 SBS 탈락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뭐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죠. 몸으로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어서 음.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했네요. 어떻게 보면 오, 10월 그러네요. 10월부터 했으니까. 10월부터면 반년은 넘으셨네요. 예, 반년이 됐네요 벌써. 뭐였지? 한 게 뭐지? 예. 저도 석희 씨랑 비슷하게 음. 반년 이제 딱 반년 되는 것 같네요. 야, 다들 오래 되셨네요. 저가 제일 짧은 것 같은데. 작가 저는- 경력이 있으니까. 맞아. 네, 이건 천천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하. 아직까지 파릇파릇. 파릇파릇. 네, 여기서 나이는 제일 많지만 파릇파릇합니다 지금. 저는 아직까지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고 그렇게 조율을 해가는 과정인데 저처럼 이렇게 시작하시는 과정에 있으시는 분들이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많이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고. 예. 네, 그러면은 스터디는 사실 제일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종합 스터디가 아닌가 싶은데 그쵸. 어떠세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이거에 대한 의견도 각각 다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몸소 부딪히면서 느낀 어떤 스터디 구성은 네. 일단 아침 신문 스터디 무조건 해야 돼요.
아침에 왜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아침 신문 스터디 하잖아요. 네. 그래서 8시까지 뭐 신문 일면 찍어서 카톡방에 쏘고 9시에 다 같이 모여서 신문 생활 스터디. 신문 브리핑, 신문에 뭐 그러니까 용어 정리나 괜찮은 칼럼, 사설 이런 것들 소개하는 그런 신문 스터디를 하잖아요. 이거 네.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해야 그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일단 그쵸. 출발이 돼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신문 스터디 하나 하고 하루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총 세 개의 다른 특화된 개별적인 스터디를 구성을 해 놓고 있거든요. 아, 네. 어떻게 특화를 하시죠? 보통 모니터링 스터디 하나, 음. 그다음에 장문만 쓰는 스터디 하나, 네. 그리고 그 현직은 아니고 이제 예전 예전 선배님 전 중앙일보 기자님 기자님 이셨던 분이 이제 글을 봐주시는 그 타임이 있어요. 학교 내에서 그런 네네네.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그 대학 선배님이 선배님. 같은 동문 선배님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하신 기자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글 봐주시는 그 스터디가 있어서 총 3개의 다른 스터디를 특화된 스터디를 짜놓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최적의 스터디 라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 레자 씨도 이거랑 비슷하게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저도 있어요. 약간 긍정 씨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자기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종합 스터디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종합 스터디에 일단 자기랑 비슷한 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있기도 하고 한 날에 한 번에 확 끝낼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면이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제가 오랫동안 하는 집중력이 약간 부족해서 저는 특화되고 여러 개 분산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긍정 씨랑 비슷하게 네. 매일매일 아침에 8시 정도 8시 반까지 가서 신문 스터디 읽고 그다음에 저는 신문 스터디를 하면서 상식을 동시에 해요. 그 사람들이랑. 네. 그래서 SPA나 아니면 신문에서 나온 상식들 같은 거 추려갖고 취업해서 시험 보고 그거랑 토론도 같이 하거든요. 기자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매일매일 하고 네. 그다음에 모니터링 스터디 하고 그다음에 장문 스터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안수찬 기자님 거 지금 수업 듣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두 분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저하고 천석이님인 네. 것 같아요. 천석이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하루만 종합 스터디. 토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에 종합 스터디 하나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배님 아까 긍정 씨가 말했던 선배님한테 글 첨삭 받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신문 스터디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그 단둘이 하는 스터디. 요즘에 2인 스터디. 2인 스터디. 2인 스터디의 묘미는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래 말하는 스터디, 거야. 노래 부르시는 그 스터디 끝난다는 거예요. 2인 스터디 좋아 근데. 뭐가 좋아? 아니 왜 남의 스터디를 폄하해요? 아니,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스터디가 웃겨요. 가만 보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웃긴 아니 게 2인이서 공부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긴다. 그거 내가 만든 스터디라고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저 감기예요 그러면 네 그 스터디 끝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 스터디 쉬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어. 이러고 그 스터디 끝나. 제가 몸살이라서요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그러지 근데 마요. 날짜에 조정이 편해. 되게 그렇죠, 용이해. 맞아, 하긴 맞아. 그건 그쵸. 그 친구가 안 좋으면 그 다음 날로 하는데. 맞아. 왜 이렇게 감싸 주시죠? 같이 하고 왜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하고 감사죠. 있으니까. 오 같이 붙어야 될 거 역시.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잖아. 결속력이 남다르신다. 그래? 얘. 근데 종합 스터디 해보시니까 네.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한테 종합 스터디. 저 같은 경우 되게 게을러서 이게 매일 사실 장문 쓰고 기획안 쓰고 따로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네. 어찌 됐건 가면은 이제 현장 장문하고 기획안 무조건 하나씩은 쓰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네. 주제 제시어를 던져서 그걸 어찌 됐건 쓰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무한도전 할 때쯤에 집에 오거든요. 오 딱이다.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근데 저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아니에요. 못해요. 네,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야 그럴 순 없어요. 아니 근데 안 돼.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 안 돼요? 집중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쥐어짜서 하는 느낌은 있어. 아 그래요? 사실은.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꽤. 저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것 진짜? 같은 게 저도 종합 스터디를 하고 이제 특화되는 걸로 기획안이랑 모니터링하는 스터디 따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솔직히 같이 하긴 하지만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스터디를 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 같은 거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좀 스터디에 너무 많이 기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하고 스터디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터디에서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모이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게 거의 들어있거든요. 종합 네. 스터디다 보니까 이제 신문 상식이랑
장문 논술을 같이 해요. 그리고 가끔 격주로 독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독서 브리핑 같은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스터디에서. 그렇죠. 그리고 네. 뭐 가끔씩 스터디 보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빠져 있는 무엇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저는 PD 장문 스터디도 스터디 있고. 하는 사람들이랑 자기 각자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취미 같은 거 그 모여갖고 같이 한번 발표하는 날이 있어요. 서로 공유, 취향의 공유나 모르고 있는 지식 분야에 대한 공유. 근데 그게 의외로 도움이 좀 되는 것 도움 많이 같아요. 돼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지식을 그쵸.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꼭 뭔가 책이나 TV라든가 논문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또 알게 되고 맞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게 언론사 입사에 도움이 돼요? 근데 어차피 뭐 근데 넓게 하는 맞아, 게 대중문화 중요해요. 넓게 전반에 알아야 대한 돼서. 소양이 맞아요. 넓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들은 드라마를 봤는데 그쵸. 뭐 여기에 빠져 있고 이런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은 또 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또 네, 도움이 그게 아니라 되죠. 자기 아. 전공 갖다가 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전공. 저는 전공이 사회학인데 약간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거 쓰기에 좋은 뭐 이론이나 네. 막 사상 같은 거 제가 소개를 해줄 때도 있고 그렇죠. 레자 씨 전공 일본 예능이잖아요. 나 취미죠. 깜짝 놀랐어. 이런 취미도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뭐 하나의 극한에 오른 사람은 뭐든 잘해. 내가 봤을 때 전공보다 더 많이 할 걸? 자기 그쵸. 대학 전공보다 더 많이 할 걸. 네, 지금 저희가 포맨 얘기해서 저 빠진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하고 저의 가자. 치부가 드러. 아니에요, 이거 굉장한 재능이면서 장점이지. 장점이죠. 네. 저 같은 아웃팅했는데, 경우는 아웃팅 당했어. 다들 신문 스터디를 매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종합 스터디를 같이 하는데 그 신문 같은 거 봤던 거를 정리를 쫙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매일 만날 수 없는 그런 걸 좀 보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잘 맞는 분들도 있고 같이 하는 게 잘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들으시면서 좀 나한테는 이런 게 맞겠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만 한 것 같아요. 스터디를 꼭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도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해야죠. 하는데 오늘따라 단정적이신데요. 되게 단정적이시다.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어쨌든 다른 사람 의견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내 글에 그렇죠. 대해서. 그 합격생 수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터디를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자기가 스터디를 하면 좀 다른 사람들의 글 스타일에 따라갈까 봐. 제가 자기만의- 프리스타일을 안 하는 거랑 비슷한 이유네요. 자기만의 독특한 글을 아이덴티티. 글이 사라질까 봐 자기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려면 진짜 대단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그쵸. 진짜 어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것도 사실 우리가 틀리다고 말할 수는 틀리는 없잖아요. 건 그렇죠. 근데 막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꼭 PD 직군이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방송 기술 이런 직군들도 붙으신 분들은 스터디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또 보완할 수 있으면 스터디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글 같은 걸 자기만 보면 그쵸, 제가 사실 말하는 게. 그쵸, 좀 빠져 거기에 빠지거든요. 근데 네.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봐줘야 글이 좀 맞아요. 그런 발전이 그런 건 되는데 있는 맞는 것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글 관련해서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 다른 그걸 건다 엄청 잘 모르고. 쓰는 줄 알았어. 나. 맞아. 처음에 내가 쓴 걸 보고 내가 너무 재밌으니까. 맞아. 나는 내가 이렇게 천재성이 있나 하고 교수님한테 보여줬는데 이건 글이 아니야. 동글 그러면 뭐래 그거 뭐래? 맞춤법이 하나도 맞은 거야. 맞춤법부터 맞아. 그 중요해요. 그거. 뜻은 참 그렇죠. 좋다. 그래. 맞춤법은 하나도 안 돼. 10점 만점 6점이야. 아니 이런 교수님 저 그래도 100점 받았네. 최하점이야. 최하점이네. 아니 이런 후하게 주셨네. 최하점이야. 좋게 말해주려고 5점은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확실히 남한테 보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그렇게 나 스터디의 장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혼자 봐서는 내 글이 어떤지를 맞아, 모르니까 맞아. 남한테 그렇죠. 확인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혼자서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약간 흐물흐물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그쵸, 사실 이게 좀 맞아요. 널널하니까 언론사 그러니까 널널하다는 게 그러니까 막 TV 보고 이러다 보면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고시나 이런 시험들처럼 날 딱딱 정해지고 네. D- 며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흐물어지기가 네, 쉽고 언제 뜰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스터디하기에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뭐냐면 이 글을 내가 보고 만족하는 글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스터디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국일보 뜬대요. 네, 그런가요? 저 그래서 읽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한국일보? 네, 한겨레랑 언제 뜨는 거야? 한국일보 번갈아 가면서. 그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풍문은 좀 많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저 아는 애는 4월부터 어. 아싸리 그 구독을 했어요. 구독을 제가 4월부터 읽고 있거든요. 아싸리라니 지금. 아싸리 그거 표준어 아니야? 네. 아 그래요? 경남 도트 씨 경남 표준어라니. 도트 씨 우리 경남에서 맨날 쓰는 표현이잖아요. 아싸리 일본어에 아싸리 있어요. 표준어 아니잖아요. 응. 아싸리는 표준어야. 차라리로 순화를 시켜야 할 단어죠. 그렇죠. 그렇네. 한국어 공부 잘 되시나 봐요. 제가 좀 요즘 한국어 곧 있으면 시험이잖아요. 난 하나 틀렸어 방금. 이런 식으로 요즘- 나가는 겁니다. 요즘 한국어 공부 좀 그렇죠. 물이 오르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대단한데? 우리 저희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거를 스터디를 하면 좋은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뭐 네. 대부분 하고 계시는 게 신문, 상식, 그다음에 뭐 장문, 장문. 그쵸 첨삭이 가능한 네. 스터디. 그렇죠. 그리고 또 논술이 많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논술이 더 중요하겠고. 보통 합쳐서 하죠 장문이랑. 그렇죠. 상식이랑 신문은 어떻게 혼자 커버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렇죠. 장문이나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토론이나 독서도 네. 가능하면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네, 저희가 스터디 관련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연달아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죠. 저희 이번에도 글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그 두 편 저희가 꼽아봤는데 어떤 글인지 유근현 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첫 번째 글은 그 중앙일보의 이정재 논설위원님이 쓰신 그리스가 그리 부러운가입니다. 네. 네. 글의 어떤 시선이 저는 되게 좀 새로웠어요. 관점이 네. 독특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좀 경제 위기, 뭔가 그러니까 뭐 연금 문제도 있고, 네. 뭐 경제 성장 문제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신호들이 복합된 많아서. 문제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 이정재 논설위원은 그리스의 예를 들었어요. 그리스가 왜 이렇게 나라가 경제가 파탄나고 국가 경제가 저렇게 주저앉았나 네. 하면은 물론 뭐 좀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정말 핵심은 공무원. 그리스에서는 공무원이 거의 뭐 되게 그게 좋대요. 그들의 어떤 복지도 좋고 뭐 복주의가 그렇게 좋고 퍼주기식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다. 네, 여기서 나온 거에 따르면은 저도 처음 한 건데 공무원 공무원들이 8시 반에 출근을 하면 2시 반에 퇴근을 한대요. 완전 근데 그리스 아. 애들은 근데 대부분이 다 지각을 한대요. 다 지각을 하다 보니까는 정시 출근에 하는 거에 대해서 수당을 준대요. 정시 출근만 해도 네, 정시 출근에도 수당 이런 식으로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야근이 네, 아니라? 기본이 오늘 되어야 너무 할 거에 수당을 자꾸 강하게 주니까 나가시는데. 공무원들한테 드는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아니 여기에 근데 이거는 따르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니 합리적이겠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아니 8시 반 출근인데 다 지각하니까 8시 반에 오는 사람에게 정시 출근 수당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근데 다 못하면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다 잘라야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다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표준이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있는 약간 거잖아요. 관행처럼 그렇죠. 굳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이 관행. 그리스가 이럴 그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질적인 체계 문제 때문인데 이게 투표율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투표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50%를 밑도는데 투표율이 그때 잡을 수 있는 건 세력화된 집단인 거죠. 근데 그 세력화된 집단 중에 가장 마음을 얻기 쉬운 사람이 공무원이고. 이 내용 전부가 이 칼럼에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그리스 하면 이제 복지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파산한 네, 걸로 많이 많이. 쓰는데 그쵸. 공무원으로서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문제다라는 공무원이 문제다라는 시각이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에서. 우리나라 말고. 그렇죠. 이 중앙일보인가요? 네네. 네,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이 센터. 논설위원이 말씀하시기로는 네. 그리스의 문제는 너무 세력화된 공무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음. 정책을 맞추고 만들고 법안을 음.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쇠락해 간다라는 주장의 굉장히 글이었습니다. 신선한 시각이라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는 막 단편 소설 같은 칼럼도 소개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네. 이건 약간 논술에 좀 가까운. 가깝죠. 논술에 가까운 네. 칼럼 같은 느낌? 음. 저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 지식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렇죠.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정재 이분이 그러니까 소설책도 쓰시고 음. 그러셨대. 원래 글을 되게 엄청 배우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이
지금 들이치신 거죠? 실패했어. 실패했습니다. 되게 그냥 넘어갈게요. 실패하셨어. 멘트 강박이 있어가지고. 얘기해 주시죠, 유공장 씨. 약간 마음 좀 진정 좀 하고 제가 머리 깜짝 자를 놀라가지고. 때랑 그 지금 기분이 비슷해. 지금 머리 자를 때 기분가 제가 저렇게 예상치 못한 멘트를 들으면 약간 철렁하거든요. 데미지 50. 됐습니다. 진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러니까 소설책도 쓰시고 네. 약간 뭔가 이런 글을 되게 유하게 좀 잘 쓰시는 분으로 좀 유명하시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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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역시 그거에 맞게 글을 되게 짧게 문장도 짧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일단 읽기가 좀 되게 저는 편했어요. 그 맞아요. 내용 말고 외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문장이 짧으면 네. 확실히 리듬감이 생겨서 읽는 사람이 편한 것 맞아요. 같아요. 짧게 끊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자기 논지를 뒷받침하고. 그렇죠. 네. 논증의 수준이 높다. 네. 데이터를 되게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역시 논설위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논설위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건 그렇고 네. 네. 저 사실 두 번째 글을 너무 사실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글 어떤 글이죠? 두 번째 글은 천석희 씨가 예. 네, 어디에 소개되는 어떤 분의 글인가요? 제목이 너무 강해서 맞아. 말씀해 주시죠. 나는 간간번가 저 인터넷에서 발음이 이름인 줄 아니에요. 알았어. 발음이 이상한데. 발음이 강- 너무 강- 어려워. 강간범. 발음이 안 되나 이게 잘. 어떻게 해야 되죠? 간간이 아니고 강간범. 강간? 어렵네. 어려운 것 같아. 그래갖고 한국어 시험 칠 수 있겠어요? 발음이 말하기 시험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맞아. 어차피. 그래 그럼.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중앙일보의 이제 사건 텔링이라고 해서 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면 네. 이제 이거를 뭐 기사화하는 기자들이 이제 와서 소설로 각색해서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칼럼인데 이건 고란 기자님이라고 그 되게 예뻐. 예쁘신 이름도 기자님인데 이름도 예쁘다. 되게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이분이 쓰신 그 사건 텔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이제 네. 아프간에 있는 이제 한 여자가 이제 한 강간을 당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냐? 사촌 언니의 남편에게 맞아. 강간을 당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덮으려 그랬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다가 그렇죠. 한 3개월 6개월 지나서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갔는데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내놓으래요. 근데 이미 시간이 너무 몇 개월이 지나 그쵸. 버렸으니까 그 증거가 없는 거야. 음. 근데 그 사촌 언니 남편은 우리 사실 좋아하는 사이다. 나 강간이 아니었고 그거는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이렇게 예. 돼버린 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아프간에서는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가문을 위해서라도 그냥 강간이라면 약간 주변에서 봤을 때 본인 시선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저 남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문화 자체가 워낙 그쵸. 그런 게 맞아요. 있대요. 그러니까 당하면 여성인권이- 그거를 가족의 명예를 네. 더럽히는 맞아요. 일을 명예살인 하니까. 관련해서 뭐 이런 것도 잠깐 언급되고 하는데 워낙 무거운 글이라 이게. 근데 뭐 여자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징역을 삽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소문이 좀 퍼져가지고 그 외국에서 취재로 나와요. CNN인가? 예, CNN 맞아요. CNN 이제 취재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연이 보도가 되는 거죠. 외신을 통해서 이 여성의 사연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간에서도 이제 약간 형량을 줄이고 제목도 바꿨더라고요. 그죠? 이 여자를 이제 좀 풀어주는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감옥에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야. 자기는 어떤 되게 그 집안의 어떤 수치가 돼버렸고. 거기 문화권에서 드러나 이제 버렸으니까. 그런 여자들을 이제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래서. 근데 이제 교도소 안에서 딸을 낳은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강간범과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 고란 기자님께서 이렇게 네. 그런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네. 풀어서 기사를 쓰셨다는. 우리가 흔히 그 타자빙이 빙이끌이라고 네. 하는 안수창 강의에서 그렇게 형식. 네. 배워왔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러진 않은데요. 아닌가요? 네. 타자빙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글을 쓰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장문 시험을 볼 때 단편 소설 형식을 많이 쓰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예. 그래서 자주 쓰는 시점인 거죠. 타인의 아. 말 그대로 빙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그렇게. 쓴다. 아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라는 설정에서 이 네. 사람의 1인칭 시점으로 내가 글을 쓴다는. 네. 그 내가 네팔에 있는 현지인이 돼서 그 사건의 어떤 참상과 비극성을 전달하면 좀 더 극대화되잖아요. 효과가. 그렇죠. 뭐 그쵸. 그런 식의 타자빙이
그래서 그렇게 쓴 글인데 되게 문장도 너무 좋고 이 뭐라 해야 되지? 이미지네이션도 잘 되게 글을 되게 그렇죠. 쭉 잘 상황이 잘 연상이 되게끔 되더라고요. 쭉 잘 써내려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무리도 되게 좋은 거. 이 글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량면에서나 문장이나 네. 그다음에 타인의 관점에서 쓰는 거 그 면에서 약간 그렇죠. 장문의 모든 좋은 요소를 다 갖췄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하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글을 쓰는데 그걸 공감이 가게끔 쓰기가 어려워. 정말 쉽지 진짜 않거든요. 어려워. 근데 이런 글을 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기자가 사건을 직접 듣고 자세히 아는 상태에서 쓴 거잖아요. 그게 네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구체적인 모아서 거. 이야기를 만든 네. 거잖아요. 이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 이 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왜 그래요? 그래서 왜? 이거는 무조건 필사해야 됩니다. 이거 맞아, 필사해야 맞아, 돼요. 맞아. 필사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이거 한 10번 해야 돼. 10번 해서 너무 잘 이거를 진짜 내 체화시켜야 돼. 우리는 답 없는 가이드를 지향했는데 점점 답을 주고 이거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답이. 이거는 정답이에요? 장문의 정답입니다. 그냥 딴 거 필요 없어. 이거를 약간 머슬 메모리라 그러잖아요. 네, 현명하신 분들 좀 가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 10번 필사해서 네네. 이렇게 쓰세요 그냥. 이거 몇 번 필사했는데 나 떨어졌어 이렇게 해서 항의가 들으면 우리 맞아 책임을 맞아. 질 수는 우리 없어요. 못 책임져요. 그럼 아니, 잠깐 숨죠. 그건 그러면 그렇게 뭐. 순진한 사람이 없어. 뭐 잠깐 숨어 맞아. 있읍시다. 근데 진짜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최근에 좋은 본 글인 글 건 중에 저도 되게 동일합니다. 그만큼 좋은 좋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찾아보실 수 있도록 언제 발표된 글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4월 며칠? 2015년 4월 16일이야. 아이고. 하필 날이 하필 그날 아. 이게 발표가 됐나요? 네네. 마음이 아프네요. 약간 평생 가는 것 같아. 나 4월 16일이라는 단어를 자꾸 어디서 볼 때마다 뭔가 뜨끔해. 당연하죠. 맞아. 예. 그 참 마음 아픈 일이어서. 네, 어쨌든 이 글은 나는 강간범과 결혼했다. 이 글은 4월 16일에 중앙일보에 게재가 된 거였고 그 앞에 얘기해 주셨던 이정재 논설위원 글은 언제적 거죠?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네. 찾아야 돼서. 아 그런가요? 아니 금방 찾아. 2015년 능력 5월 있으시니까. 2015년 5월 7일. 5월 7일 이정재의 시시각각. 네네. 시시각각. 네, 요 두 가지 글 참고를 하셨으면 둘 다 좋겠습니다. 중앙일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오늘은 아하. 어떻게 보니까 의도치 않게. 내가 중앙일보 보니까 그렇지. 아 내가 아까부터 저도 자꾸 중앙일보 보거든요. 다 중앙일보 봐서. 내가부터 간간히 도트 씨의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들을까 모르겠다. 다들 몰라. 몰랐어요. 맨날 아하 이러잖아요. 아, 맨날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약간 이상해 나. 아하 왜난 너무 좋은데? 좀 더 발전시키세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